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준입니다. 먼저 이제 사진 석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인들의 히말라야 MFS라는 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가 로바의 티벳 GTX입니다. 세 번째가 함바그 알래스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외국산 등산화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이걸 중등산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등산을 조금 하셨다는 분이나 또는 백패킹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등산화입니다. 물론 이제 잠발란의 발토로도 잠발란 발토로는 수입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잠발란 발토로를 잘 아시죠? 이것도 국내에서 제법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자, 언뜻 보고 지나가셨죠? 구분이 되십니까? 등산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등산화 대부분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등산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히말라야 MFS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밑창의 끝부분이, 발꿈치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바그나 또는 로바 티벳을 보면 그 부분이 매끈합니다. 이 히말라야 MFS는 스노우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쌓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쪽을 올라갈 때 신는 신발입니다. 그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클램폰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 뒤꿈치 부분에 클램폰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개 등산화는 그 스노우라인 아래에서 사용하는 등산화입니다. 스노우라인 위에서 하는 등산을 우리는 보통 알파인 등산이라고 합니다. 이 등산화는 알파인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노우라인 밑으로 다니실 때 쓰는 아까 두 개의 등산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트레킹용 또는 백패킹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히말라야 MFS가 이걸 신고 트레킹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신으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발 바닥이 구부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 히말라야 신발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램폰을 착용하는데 이 크램폰을 딱 착용을 하고 빙벽에나 이런 곳에 크램폰의 앞니발을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직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으로 서니까 크램폰의 앞니발만 박힌 상태에서 수직으로 서니까 이게 부드러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신발의 뻣뻣함을 가지고 신발이 쉽게 말하면 체중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발목이나 종아리에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인용은 뻣뻣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히말라야 MFS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알파인용으로 쓰는 그 등산화가 있습니다. 이 등산화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쪽이 클램폰을 거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걸 보시면 바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뻣뻣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목 부분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반면에 이런 트레킹이나 백패킹용 등산화는 무지막지하게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중등산화로 분류됩니다. 발목도 높고 이제 두툼하고 그렇죠. 이거는 보이시죠? 구부러집니다. 쉽게 구부러지죠? 다릅니다. 생긴 거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등산화는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중등산화로 분류되고 마구잡이로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이 알파인용하고 백패킹용을 신어보면, 알파인용은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평지를 걸을 때나 오르막을 그냥 걸을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하자. 이 세계 등산화에 공통점이 눈에 띄는 게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이게 다 가죽으로, 뭐, 제 거는, 제 알파인용은 가죽이 아닙니다만은, 세 개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또 발목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예,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창들이 다 두껍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목이 왜 높을까요? 뭐 흔히 뭐 등산을 좀 하셨다는 분은 그게 높아야지 발목을 잡아준다. 그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저게 높다.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예, 발목이 이렇게 그 신발의 발목이 높으면 예, 잡아주긴 합니다. 약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발목을 완전히 접지주지 않도록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 발목 부분을 아래 위로 이렇게 꽉 조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발끈을 그런 식으로 묶어서 등산을 하시면 때때로는 이제 그 신발의 위쪽 부분에 그 피부가 닿아서 좀 따갑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을 살짝 풀고 다들 좀 여유 있게 가시기 때문에 그게 뭐 발목을 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높다. 그거는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 주목적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모래나 자갈이나 뭐 조그마한 잔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는 이제 진창을 걸을 때 물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눈밭을 걸을 때 눈이 들어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높습니다. 이 등산화를 한번 보세요. 1954년에 비브람, 앞으로 이제 비브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회사는 이런 밑창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탈리아 회사죠. 이 비브람이 만든 카라마토라는 등산화입니다. 이게 현대적 등산화의 시초입니다. 고무 밑창을 처음으로 썼던 등산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가죽이 바닥이었습니다. 가죽으로 해놓으니까 뭐 경사진대 가고 이러면 뭐 또 바위나 올라가고 이러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 밑에다가 이렇게 징을 박았습니다. 영어로는 클릿이라 그러죠. 클릿. 클릿을 박았습니다. 이 등산화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이 카라마토가 나온 이후에 등산화의 혁신이 불어닥치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등산화를 신고, 이 등산화는 이제 이탈리아 K2 원정팀에서 비브람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이거 보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발목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이 정도의 그 발목 높이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각반이라 그러죠. 각반,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게이터라 그러죠.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게이터가 신발만 덮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등산화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발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등산화는 왜 발목이 이렇게 높을까요? 이 등산화를 만든 회사가 스웨덴 회사입니다. 근데 스웨덴을 가보면 정말 습지와 진창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기에 스웨덴을 가시게 되면 약간 뭐 곳곳이 진창입니다. 진창을 걸어야 되니까 발목이 높아야 하는 겁니다. 진창이 쑥쑥 빠지는데 발목이 낮으면 여기 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똑같이 보이는 중등산화라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등산화도 사실은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알파인용, 백패킹용, 백패킹용 또는 이제 트레킹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킹용 등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하이킹용 등산화는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등산화, 백패킹이나 또는 트레킹이나 알파인용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발목도 조금 낮습니다. 이거보다. 물론 이제 중등산화나 이제 경등산화 이런 분류는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 경등산화라는 용어를 가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